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5월 31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이제 월봉 하나가 마감이 될 텐데요.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는 2,010포인트 위까지 오르는 현재는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반면 이 코스닥 지수는 연일 약세가 이어집니다. 3거래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유독 낙폭이 더 크죠. 혹시 자동차 부품주 보유하신 분들 계신가요? 대응 전략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1시 20분부터 상담 도와드리고 있죠.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 오후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황 중계석 다녀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 중계석의 강동석입니다. 1시보다 10분 빠른 시황으로 여러분의 오후장 전략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000선 안착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09선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 2,013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3포인트 정도 상승한 2,003.13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이틀 전부터 한 8천억 원 넘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오늘도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53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1,074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예, 거래소 시장에서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그러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가 윗골을 좀 다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에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 쪽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상승폭이 확대가 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요. 대부분 이 수출주들 위주로 일단 탄력이 좀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이 서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매도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일단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섹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요. 우선적으로 한국전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단 그 이외의 종목군들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시총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 많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일단 섹터별로 일단 매수 섹터 위주의 그런 종목군들을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형만한 아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583선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 기관의 사흘 연속 매도가 추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9포인트,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572.08, 570선도 조금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 하락 반전한 후에는 계속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운송 또 통신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다시 한번 조정 장세가 나오는 건가요, 매도는?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이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개인 쪽 같은 경우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 1, 2, 3, 4위 기업이거든요. 네. 셀트리온하고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서울반도체, CJ 오쇼핑 등이 일단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전히 셀트리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일단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일단 지수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여전히 좀 역부족인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순매도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초반에 매도를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순회를 유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셀트리온과 오스템 임플란트, 로엔, 잉크테크, 메디톡스 이런 종목군들을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하락폭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견조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CJ ENM이나 CTC 바이오, 솔브레인, GS 홈쇼핑 같은 종목군들이 매도가 나오는데요. 상대적으로 하락의 폭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링크되어 있는 GS 홈쇼핑이 4.5%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네.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내수 섹터들을 위주로 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물의 압박이 좀 가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진행이 돼야지만 추가적으로 다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GS 홈쇼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상위 매도 종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외환시장 오늘은 조용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40전 내린 1126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원달러 환율 30전 정도 상승한 1127원 70전에서 보합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N달러 환율과 동조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를 했고 또 4월에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 지수도 시장 예상치는 크게 밑도는 106을 기록했는데요. 원달러 환율 한번 점검받아 보겠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 일단 강보합세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어제 특이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의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반등에 성공한 모습들이거든요. 또 결국 보게 된다면 양적완화 조기 종료 이 부분들이 일단 다소 좀 지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환율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크게 변화되는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율 오늘 하루만큼은 환율 쪽에서는 좀 잊어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또 주요 이슈들로 가볼 텐데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매물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또 코스닥에 많은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세계 시장과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대량의 좀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 과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피로 이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선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얼추 좀 다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일 같은 경우 거래 기관과 외국인 쪽을 다 통해서 900억 이상을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올해 외국인과 기관들의 코스닥 순매수의 규모를 좀 보게 된다면 각각 1조 600억과 6조 6,700억을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 이후에는 가장 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증가가 견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 대형주들 같은 경우라면 네. EPS 증가치가 이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EPS 증가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 흐름들은 2013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날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 쪽의 신용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경계 매물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장에서는 자동차 업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성호 하이텍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어제 말씀드리기로는 소형주와 부품주에서의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리포트가 또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다고요. 예,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 네. 현재 큰 폭의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리포트가 하나 좀 나왔었습니다. 어떤 종목, 이 성화이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리포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이런 이유가 없다라는 식의 리포트가 좀 나온 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싼 메리트가 부과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선진 시장에 대한 우리 자동차 부품주 쪽이나 이 생산에 대한 증가 이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자동차 부품 섹터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선진 시장보다는 일단은 이 신흥 시장 쪽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이렇게 오늘 큰 폭으로 빠졌던 부분들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못 올랐던 이유가 이 환율 때문에 못 올랐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다시 또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특히나 신흥국 쪽에 사업장을 좀 많이 구축하고 있는 자회사가 많은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와 자동차 업종에 대해 정리를 해봤고요. 또 화학주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또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항상 화학주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항상 매 분기마다 네. 한 번씩 꼭 나왔었던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중국 섹터, 과거에 중국 섹터로 분류가 돼 있었고요. 특히나 화학 섹터 같은 경우라면 중국 시장과 좀 연결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화학 섹터도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좀 따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LG화학 같은 종목군들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주요 뭐 원인을 보게 된다면 일단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는 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꾸준하게 좀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에 따라서 좀 탄력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LG화학이나 금호석유, 카프로,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요.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재훈 멘토가 바라보는 화학 업종에 대한 다음 분기 실적과 또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분기 실적도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에서의 좀 부진한 면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이제 5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5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코스피는 5월 2일 종가가 1957이었고 코스닥은 560이었습니다. 말일로 다가오다 보니까 오르기는 올랐는데 5월 한 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금일, 최근 이 일주일의 흐름들만 보게 된다면 코스피 시장이 좀 더 유리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5월달 시장이 상당히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6월달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은 진통 과정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그리고 종목군들을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주식 시장에 대한 여유로운 투자와 또 종목별로 한번 대응해 보자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나아가서 6월장 전략을 살짝 한번 받아볼까요? 예, 일단 다음 주면 이제 6월달의 네. 시작입니다. 6월달 같은 경우라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략 후강 장세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이상 추격 매수는 좀 국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단기 차익 관점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 2020과 2030포인트 때는 저항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네. 부분들 때문에 매도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실적도 좋은 상황들입니다. IT 부품 쪽이나 게임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운봉으로 떨어지더라도 크게 겁먹을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음봉이 나오더라도 좀 적절하게 대응해보면 좋겠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5월 또 시황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는 또 6월에 함께 할 겁니다. 계속해서 선물왕 주쌤 코너가 이어집니다.
네, 선물 시장 동향과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만나보죠.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 지수가 263.90 고점을 찍은 이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선물 시장 흐름 짚어주시고 변곡점 자리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도깨비 장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증시 자체의 추세 상방 쪽으로는 추세의 변화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상승 쪽의 기세는 여전히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일 역시 변동성 주범은 역시 개인들이 주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부착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 주범의 키를 먼저 주도권을 빨리 잡은 것이 오늘은 전일과 전전일 대비해서 시간이 좀 빨랐었습니다. 10점 부근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여파 속에서 프로그램의 영향력들이 좀 가시 영역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도깨비 장세주는 그 어느 때보다 좀 혼란스러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수급은 매수 우위가 전환되면서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이겠고요. 개인들의 포지션의 매수세, 외국인들의 매수세, 동반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 외국인들이 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부분 쪽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성을 유발시키기 위한 꼼수다라고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투신과 연기금 모두 동반해서 코스닥 시장 쪽으로의 매도 압박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된 선물 쪽의 흐름을 체크해 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프로그램 유발이 발생되고 있음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매도가 출발되고 있지만 이 영향력이 순간적인 변동일 뿐이고 오늘 종가상으로는 좀 들어 올려서 플러스권으로 좀 마감을 확대되면서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에서요 좀 어이없는 현상이 좀 나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포착이 좀 됐습니다. 차익 쪽에서 보시면 순간적으로 하루 종일 오전 내내 내렸던 것이 올라 상승을 도면서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겠고요. 하지만 비차익 쪽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비차익 쪽이 순간적으로 오전 점심시간 좀 들어오는 시점에서 강하게 밀려가면서 매도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 쪽에서 영향력을 보면 그렇게 미비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물 쪽에서는 영향력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잃은 쪽에서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지만 순간적인 차트를 통해서 보면 이 프로그램의 영향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받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부분에서 프로그램의 압박 카드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의 언더슈팅 부분 쪽이 살짝 감안되긴 하지만 이 속에서 오늘장 오후에서는 들어 올려서 마감될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강력하게 또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좀 기회가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오전장에서 매수를 잡아서 끌게 올려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후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폭에서 매도 포지션도 잡지 못했다. 자, 이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주셈의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는 시장이 우상향 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중간적인 변동이 개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깨비 장세가 연출돼서 그 어느 때보다 전략이 선물 쪽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금일장에서는 오후장까지 매수 포지션 쪽으로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단 종가상 부분에서 매수 포지션을 오버나잇은 하지 말자, 좀 조심스럽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63.45 이 자리 부근입니다. 이 부근 이상에서는 분명하게 오버슈팅 그만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금일 변곡점으로 이제 넘어가 보는데요. 위쪽 상단 자체를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자리는 바로 264.65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263.45 이상의 오버슈팅 구간을 감안하면 1포인트 정도까지 추가적인 오버슈팅을 감안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눌린 매수를 잡고 마지막 오버슈팅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다음에 오버나잇 하지 마시고 종가상의 이익 실현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금일자리 변곡으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위쪽 상단에서 제가 설정을 해드렸던 자리는 바로 264.65 정도로 설정을 해보겠고요. 중간 밴드 263.45로 설정을 좀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눌려있는 자리 하단 밴드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262.65로 설정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서 붙여서 눌린 매수를 잡으신다면 짧게 본다면 목표가 263.45 정도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서 이익 구간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올라타게 되면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는데 이 영역에서는 좀 더 눈치껏 빠르게 대응하시는 요 부분에 붙여서 잡아서 매수가 확대가 되면서 올라탄다라면 1루타를 넘어서 2루타 정도 되니까요. 2루타 정도만 이익 실현 구간으로 잡아보시면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선물 쪽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외국인의 매수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자라는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원상필의 등하불명 스몰캡을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자, 스몰캡을 잡아라. 유망한 스몰캡 발굴에서 전략까지 세워봐 드리는 시간이죠. 매주 금요일 함께하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스몰캡을 공략하기 전에 오늘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21선까지 밀린 상황인데 오늘 장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 말씀하신 네. 것처럼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반대로 유가증권 시장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여러 차례 말씀된 것처럼 또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일단 뱅가드 쪽 매도가 끝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기 쉬운 유가증권 시장으로 일단 1차적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계속적인 랠리를 보여왔기 때문에 최근 특히 올해 들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은 뭐 적당한 수준에 알맞은 정도의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의 조정은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난주 추천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세호 로보트였죠. 일단 12시 기준으로 수익률이 3.7%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뭐 그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세호 로보트 네. 일단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추천드렸던 당시에 이제 주가가 이미 한 차례 랠리를 보였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계단식 상승 그리고 오늘 어제까지 해서 좀 단계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형성됐던 장대 양봉, 그러니까 큰 그 주가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이 상승 기준점을 깨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 2분기 실적을 또다시 전망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7월부터 이제 공장 이전이 완료되게 되면 매출이 2배 수준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지난주 추천드렸던 논리가 보다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매수 보유를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상승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양호하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좋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스몰캡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은 GD입니다. 네.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고요. 상장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크게 나쁘지 않고 특히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력으로 보고 있는 IT, 그 IT 쪽에서도 가장 이 실적 성장을 높게 보여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코스닥 시장의 조정 국면에서는 접근하기 참 쉬운 주식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IT 관련주인 GD 오늘의 스몰캡 공략주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어떤 강점이 있는지 자세한 기업 설명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GD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식각 업체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 디스플레이를 가공하게 되는 단계에서 유리의 두께를 줄이는 공정이 필요한데요. 이 GD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쪽에 유리의 두께를 줄이는 식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요.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들어내는 이 태블릿 PC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GD 혼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그런 마켓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이 전통적인 식각 비즈니스에 더해서 ITO 코팅 사업 쪽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두 개 사업부 모두 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GD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영업이익률이 4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IT 업체 내에서 가장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뛰어난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에 또 전통적인 시각 비즈니스에 더불어서 ITO 코팅 필름 쪽이 새로 나타나기 때문에 작년까지의 성장세가 오히려 올해부터 이 신사업이 추가되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너무 좋아진다는 부분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 물량의 70%를 혼자서 담당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교체하면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수요는 이 태블릿 PC 쪽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패러다임과도 잘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1분기 실적은 추정치를 밑도라는 상태인데요. 실제 영업이나 매출의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 좀 평가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1분기 네. 실적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디게 나왔습니다. 네. 이유는 1분기는 전통적으로 비수기고요. 지금 ITO 코팅 이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면서 1분기 같은 경우에 조금 쉬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분기에 그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2분기부터 가시적인 매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의 부진이 2분기의 기저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 매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의 부진이 향후 주가 상승에는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해 새내기 주인 GD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투자 포트 정리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올해 네. 실적 기준으로 PR이 8배 수준에 불과한데요. 현재 비교업체들의 13년 실적 기준 PR이 네. 12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면 주가가 한 30% 이상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비교업체들 대비해서 성장 모멘텀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 물량의 70%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지금 태블릿 쪽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년 40%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GD의 주가 상승으로 곧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주가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특히 수급을 체크해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집중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된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기간의 매수가 시작되면서 주가가 레벨업하는 그런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GD 역시 최근의 순매수는 그와 같은 주가 상승을 담보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수급까지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급도 양호하고 실적 전망도 좋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 일단 오늘 좀 주가가 급락세 한 2.3%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지금 주가면 충분히 매수하기 부담 없는 네. 가격이고요. 오늘도 지금 기관에서는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순매수를 하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주가 빠지긴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손절 가격을 설정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3만 원 이상은 아주 쉽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GD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네, 증식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문자 보내시고 계신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9번으로 서둘러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정동훈 전문가, 텐스타의 김선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전에 화면으로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자이신데요. 먼저 아시아나 항공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6,200원, 보유 기간은 2년 정도이고요. 한화케미컬도 갖고 계시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24,300원, 역시 보유 기간도 2년. 성우 하이텍입니다. 매수가가 16,700원, 보유 기간도 2년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원익 IPS.
매수가가 1,200원 그리고 보유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디지텍 시스템인데요. 매수가가 12,700원 그리고 보유 기간도 2년이었고 마지막으로 에버테크노 매수가가 8,700원 그리고 보유 기간도 2년이었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 부산에 예. 사는 신윤일입니다. 네, 부산의 신 선생님. 예, 예, 포트를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예, 보유하신 지도 2년 됐고 손실이 예. 좀 너무 많으세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이걸 네, 2년 전에 돈을 1억을 내가 개인으로 하다가 너무 많이 잃어갖고 네, 그 정권회사에 돈을 1억을 맡겼거든요. 그래갖고 알아서 네. 좀 해달라니까 이걸 지가 사놨다고. 그래놓고 네.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이래 반토막 다 났습니다. 예,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목소리가 좀 활기차셔서 좀 기운이 나는데 예. 선생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근데 지금 6종목 다 2년 되셨으면 충분히 수익 실현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동안 매도하지 않으신 건가요? 선생님, 그래, 하나케미칼 같은 거는 3만 얼마까지 올라갔는데, 네. 내가 그 팔자니까 이거 정권에서 이거 챙기는 그 사람이 네. 그냥 좀 4만 원대에서 팔자갖고 날아갖고 지금 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네.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좀 객관적으로 이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예, 해야 될 것 고맙습니다.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계속 우하향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세적으로 이제 3분기, 2분기가 성수기인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이제 비수기를 맞이한 것도 있지만,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리스크 그리고 엔저에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지금 많이 하락했는데, 대부분의 악재가 모두 반영됐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은 2분기가 끝나고 3분기에 돌입하는데, 아무래도 성수기에 돌입함으로써,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게 BEP 수준이다 이렇게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좀 끌고 가보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6,2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목표가를 1차적으로 7,500원까지는 3분기 안에 가지 않을까 한 3달 정도 남았는데, 7,500원까지는 보유해 보시고 4,500원 이하로 내려오시면 손절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중국에서 중국 모멘텀이 굉장히 강할 때 진짜 3만 원, 4만 원 이렇게까지 갈 것이다. 굉장히 많은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태양광 진출 그리고 중국 경기 악화로 인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24,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가격이 18,000원입니다. 그런데 중국 경기가 단기간에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셰일가스 등으로 해서 개발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하나케미칼의 수익 개선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대형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나케미칼은 24,300원에 매수하셨지만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짧게 잡으시고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성우하이텍이 오늘 좀 아쉽게 거의 하한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네. 증권사 레포트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제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성우하이텍의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9,000원대부터 18,000원대까지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자동차주나 자동차 대표 부품주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성우하이텍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보고서 상으로도 오늘 그렇게 나오면서 지금 하한가까지 하한가 부근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PER 5배다 이렇게 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성우하이텍은 그거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상 좀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우하이텍은 오늘 하한가 가까이 갔지만 매도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19,000원까지는 조금 보유를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익 IPS인데, 원익 IPS는 예전에 한 3, 4년 전에 되게 곽광받던 주식이었는데, 그때 이름이 아마
목표였을 겁니다. 근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고평가 주식이긴 한데 최근에 반도체 업황 턴 어라운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유진테크, 테스, 뭐 SFA 뭐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원익 IPS는 아직까지 고평가 상태이지만 반도체 업황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된다는 기대감이 반영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9,000원으로 잡도록 하시고 손절가는 6,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텍 시스템인데 터치 패널 업체들이 지난해까지는 굉장히 각광받고 이제 상승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휴대폰 관련주 중에서 뭐 카메라 모듈, 렌즈 이런 게 각광받다 보니까 터치 패널이 그동안 작년에 많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조금 부진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저평가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0원까지는 올해 안에 무조건이란 단어를 좀 쓰기는 그렇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13,000원까지는 보유하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이제 에버테크노인데 지금 5종목은 모두 보유 의견을 드렸는데 에버테크노는 좀 손절매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버테크노가 8,7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손실폭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에버테크노가 태양광 장비 그리고 LCD 장비 업체인데 LCD 장비나 태양광 장비가 지금 업황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간에 개선되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중국발 모멘텀도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버테크노 1분기 실적을 잠깐 살펴봤는데 마이너스 6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재무 상태가 부채 비율이 200%, 유보율이 600%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실적이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내후년쯤에는 자본 장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지금 아직 올해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2분기, 3분기 실적 또한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종목 교체를 권해드리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이런 종목은 단기간에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목표가는 4,000원까지를 보시고 손절가는 2,5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문제는요. 이 에버테크노 비중이 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거든요. 20%. 시청자님 좀 괜찮으시겠어요? 종목 교체? 네, 못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에버테크노는 올해는 그럼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단기간에 4,000원까지 반등한다면은 그때는 전량 손절매를 하시고 네. 그런데 에버테크노는 만약에 내후년까지 끌고 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면 모를까 적자 지속이 된다면 관리 지정까지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일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에버테크노는 4,000원까지만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좀 어떻게 예.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좀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힘내시고요. 또 언제든지 궁금하다 싶으시면요. 바로 연락 주세요. 아니, 성우 하이텍 그거를, 네. 제대로, 성우 하이텍이 잘 그래도 올라가더만 성우 오늘. 하이텍 같은 경우는요. 좀 전망이 좋다. 19,000원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 저는, 네. 거기다 맡겨놓고, 성질나서 텔레비도 안 보고, 인터넷 같은 것도 할 줄 그러셨어요. 몰라서 안 보는데, 나는 서울경제를 내가 집에서 보거든요. 고맙습니다. 경제신문만 내가 보는데, 그래서 네. 내 종목은 일체 안 보고, 내일 가도 올라가도 신경도 안 써갖고 2년이 왔는데, 네. 그래서 성우학택도 그래도 어제까지는 좋게 올랐더만, 오늘 또 그러니까요. 그런 어제까지는 플러스였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을지 저도 참 몰랐죠. 나도 인제 알았는데, 네. 그러면 연락이 와야 되지. 전화도 해주도 안 하고, 돈을 내가 1억 한 2천만 원을 우리 시청자님 이 소리 들어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예. 또 그래도 언제든지 연락 마음이 좀 주세요. 풀립니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예, 많은 분들 수고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제가 됐던 종목이죠. 성우 하이텍. 다른 분도 좀 문자를 보내셨어요. 휴대폰 뒷번호가 2232님이신데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다릅니다. 이분은 17,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5%인데 김선 대표님, 이분은 매도할지 아니면 장기로 가져가야 할지 좀 고민이 되신데요. 앞서 정동 전문가님은 그래도 19,000원까지는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은 의견 어떤지 궁금해요. 자, 한숨부터 한번 쉬고요. 네. 자, 오늘 잠정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오늘 기관들 25만 주 일단 잡히고요. 투신 14만 주, 보험 5만 주, 그리고 연기금 3만 주. 자, 외인들도 15,000주 정도 매도가 나갑니다. 오늘 개인만이 사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최근의 수급 상황 살펴볼게요.
어제 같은 상황, 어제 기간이 18만 주를 샀고요. 연기금이 9만 5천 주. 그리고 외인들 2만 주 정도 샀단 말이죠. 근데 아까 살펴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샀던 물량을 고스란히 지금 다 기간 쪽에서 그 이상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했던 물량들 언제까지? 5월 중순부터 해서 매수했던 물량들 고스란히 다 뱉어내고 있고요. 외인은 아직은 크진 않지만 뱉어내고 있다죠.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개인들이 파는 모습 때문에 네. 이쁜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뉴스 기사를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성장성 없다 이렇게 또 나와버리니까 예.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또 하필 성우 하이텍만 또 크게 얻어 터지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볼게요. 지금 성우 하이텍은 그래도 21선을 타고 가는 흐름이 꾸준하게 나왔던 종목이에요. 올해부터 네. 시작해서 계속적인 저점 바닥을 그래도 높여가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저점 바닥, 세 번째 바닥권입니다. 오늘 하한가 바로 그 바닥권이고요. 그래서 하한가 부분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보이고 이 라인을 한 번씩 터치한 이후부터는 따라갑니다. 근데 보통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보통 이 라인을 타고도 세 번째부터 또는 보통 확실하게 따라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이제 이 라인을 깨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15,000 오늘 하한가 그 밑에 가격이에요. 15,200원 15,100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가져가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 오늘에 이렇게 하락폭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내일은 분명히 소폭 하락했다가도 반등, 다음 주에 다시 빠졌다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우 하이텍이 뭐 회사가 문제가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 판매량 부분에서 유럽 쪽에 뭐 이제 다 공장 거의 늘릴 데도 없다. 이런 말, 우려 때문에 잠깐 빠지는 거지 다시 갈 곳을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완전 고점에 딱 묶이셨는데 혼자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래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조금 다시 한번 그 뉴스 기사에 의해서 그 우려가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드리는 가격대는 1차적으로 보실 때는 한 네. 17,000원 정도까지 보시고서 지금 가격부터요. 17,000원 정도 되셨을 때 기관들 좀 매수 들어오는지 외인 매수 들어오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요. 들어온다면 홀딩 하시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매도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15,100원, 200원 라인 깨버릴 때는 예.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우 하이텍 상담한 도중에 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6525님이신데 성우 하이텍 이 종목을 하한가에 샀다라고 하십니다. 이거 좀 불안합니다. 팔아야 합니까? 며칠 홀딩해야 합니까? 라고 하셨는데 좀 계속 홀딩해봐도 이분은 괜찮을까요? 오늘 들어가셨나 봐요. 네, 하한가 따라잡기 핫다를 하셨네요. 전문 용어로 핫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자, 좀 그러지 말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네. 하한가에 잡으셨습니다. 분봉으로 살펴볼게요. 자, 분봉 5분봉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급락하고 난 이후에 하한가로 잡으셨으니까 가격대 한 11시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분봉을 5분봉 차트에서 서서히 저점 바닥을 높여가는 게 일단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보통 주가가 가다가 보통 이렇게 지금 현재 천재가 창인데 주가는 올라가 주다가도 차트 흐름에서 보통 이제 오후장 들어서 한 번 더 이 라인까지 떨어질 확률이 보통 많아요. 이렇게 한번 떨어지는 종목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네. 좀 더 한 10% 내외까지 상승폭, 마이너스 10%죠. 상승폭을 줄 수 있는데 아직은 그 가능성이 조금은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급상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 말씀드리자면은 2시 반 넘어서도 지금 현재 가격, 이 가격대를 좀 마이너스 13%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조금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2시 반이 넘어섰을 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대에 좀 올라가 준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9%, 8%대로 끝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한가 따라잡기 좋긴 합니다. 하지만 네. 비중이 크지 않으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우 하이텍 자산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캠트로닉스가 들어왔습니다. 1149님께서 문자 보내셨어요. 캠트로닉스 매수해도 될까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정동 전문가님, 예전에 포트에 있던 종목이기도 하죠, 캠트로닉스. 네. 네, 개편되기 전에 제가 캠트로닉스를 몇 개월 전에 이제 추천드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말 35,000원까지는 캠트로닉스가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차트를 자주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한 주가 산정을 하는데 캠트로닉스는 지금 시가총액이 2,100억 수준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뭐 지금 1분기는 뭐 60억 원 수준에서 기록됐지만 2분기는 뭐 거의 70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캠트로닉스의 증설 효과가 반영되는 이제 하반기부터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이 100억 원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지금 뭐 방송 중에도 나왔지만 GD 뭐 싱글라스 업체들이 2분기부터 굉장히 크게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수기인 1분기에도 캠트로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캠트로닉스 올해 순이익 기대되는 게 3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PER 7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증설 효과가 반영되는 온기로 반영되는 2014년도에는 PER이 6배 미만, 제가 계산하기로는 거의 5.5배에서 5.7배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저평가된 지금 휴대폰 관련주다, 휴대폰 부품주라고는 볼 수 없지만 휴대폰 관련주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캠트로닉스 오늘 크게 좀 한 3.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트로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하고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대거 물량을 출회하면서 지금 관련 휴대폰 부품주라고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부품주의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파트론을 보시면 파트론도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론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지금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에는 2, 3분기에는 더욱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닥 부품주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캠트로닉스는 현재가에서도 전혀 무방하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현재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금호석유가 들어왔는데요. 1789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17만 원, 비중이 60%세요. 현재가가 95,900원인데 좀 손실이 많으시죠? 추가 매수 가능한지 목표가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대표님. 17만 원이면 이게 언제죠? 2012년 초인가요? 중순인가요? 지금 17만 원 라인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때 좀 매수가 일봉입니다. 매수가 좀 들어오셨네요. 자, 확실하진 않지만서도 2년 좀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금호석유 17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일단 좀 걱정이실 것 같은데 네. 1분기 실적은 양호했습니다. 괜찮았는데 2분기 때가 조금 중요합니다. 실적으로 2분기 때 화학주들이 조금 가장 전성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을 좀 아예 차트상으로 봐도 그냥 지금 아예 깨진 차트에서 그나마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좀 더 확인은 필요한 종목입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4월 달에서 4월 언제죠? 4월 17일 날 정말 몇 년 만에 가장 싼 가격 85,50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에서 얼마죠? 61선 깨는 듯 싶었는데 깨지 못했고요.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해주는데 이번에 시도를 해주면 10만 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 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지금 가격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네. 조금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이 종목 2분기 실적도 제가 볼 땐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 타이어 관련주도 주목받고 있죠. 그에 따른 매출 확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중 자체가 몇 프로시죠? 비중이 60%세요. 60% 굉장히 네. 높으신데 10만 원 위로 올라가서 이 종목 10만 원 위로 올라가서 좀 안착을 한 이후에 홀딩 하십시오. 10만 원까지는. 그리고 네. 기관들 수급이 조금 몰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서는 조금 더 사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고점 라인 이어서 올라가서 보자면 보통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이런 라인 뚫고 올라갈 때 무조건 횡보를 거친 이후에 상승폭을 크게 가져옵니다. 가장 요즘 이런 차트 보여줬던 게 호텔신라가 좀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호텔신라 마찬가지 흐름으로 라인 따라 가다가 한번 뚫고 올라간 이후에 횡보 기간을 거친 이후에 네. 날아갔거든요. 이런 차트의 흐름이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금호석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떨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횡보 거친 이후에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까지만 일단 홀딩 하시다가 그 네. 20만 원에서도 10만 원대에서 기관들의 매수, 외인 매수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 포착이 되시면 네. 종목창에서 빨갛게 막 들어와 있으면요. 그때는 조금 현금을 더 집어 넣으시는 게 좀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목표가 자체를 한 14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까지 낮추신 다음에 목표가 자체를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잡으시고 대응하신다면은 원금까지는 딱 복구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데요. 다 상담해 드리고 싶어서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텍입니다. 이분 매수가가 17,200원, 비중이 20%. 실적도 좋은데 마구 내립니다. 진단해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바텍이요. 바텍 같은 경우는 네. 뭐 의료기, 뭐 치과용 의료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다고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실적이 좋은 거는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바텍이 15,0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작년 8월에 6,0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2만 원대까지 거의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것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작년 중반기부터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주도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 제약 그리고 바이오 제약에 관련된 의료기기 쪽이었는데 네. 여기 하나가 더 이제 휴대폰 부품주였는데 오늘 굉장히 큰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으로부터 그것 때문에 바텍이 오늘 지금 6%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바텍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측정을 한다면 밸류에이션 측정이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텍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고평가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바텍의 미래를 생각해서 정말 2015년까지 바라보겠다 그러면은 정말 3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만 감안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조금은 고평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바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고 모멘텀에 의한 상승을 보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개별 밸류에이션보다는 아무래도 업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미국 국내 코스닥 종목들이 중소형 개별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던 이유가 미국의 중소형 개별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그렇게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바텍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바텍 같은 경우는 올해 안까지 만약에 지금 매수가가 17,200원이신데 올해까지 하반기까지 2만 원까지만 보는 짧게 보는 전략을 가져가시고 만약에 13,000원 미만으로 내려간다 싶으면 그때는 손절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6121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두 종목 보여 계십니다. 현대제철 10만 6천 원 매수하신 가격대고요. 삼성중공업 4만 1,400원 2년 동안 보유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손실이 많으시네요. 좀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10만 예. 6천 원이시고요. 4만 1,400원이십니다. 현재 제철부터 보겠습니다. 예. 자, 스마트 그리드 주들이 뜨고 있죠. 예. 자, 그 반대로 제철주들을 빠그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력 수요가 딸리다 보니까 전력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찍어내는 데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비용 처리 문제 자체도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빠집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2% 빠졌고요. 오늘도 0.6% 정도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급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근데 10만 원이시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기관들 한 달 동안 8만 5천 주 정도 매도가 나갔고요. 매수했던 물량들 다시 도로 뱉고 있습니다. 외인들은 또 아니고요. 그냥 개인만이 사고 있다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급으로 지금 누군가 주인이 없다. 이거는 지금 접근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간간히 그냥 장난삼아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수급이. 그러면 이 종목 수급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네. 단기적으로 지금 실적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는 네. 보유를 2년 하셨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를요, 20%를 정리하셔가지고요, IT 관련주들이나, 하여튼 IT 관련주들로서 담으시는 게 좀 가장 낫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종목은 그냥 차라리 현대제철을 비중 조금씩 줄이시면서,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좀 가능성 있는 LG전자나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 네.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건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괜찮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네. 자,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최근에 차트 흐름 단기적으로 봐서도 정확하게 적산병 패턴 그려져서 반등을 주고 있고요. 4월 달에 빠졌던 부분 다시 한번 복구를 시켜주면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수급적으로도 자, 버렸던 기관들이 최근에 다시 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다시 한번 기관들이 힘을 내주면서 종목을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렇게 샀던 물량들 이제 기관들이 뺏어먹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차트상으로 보여드리자면은 한번 좀 반등을 주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단 말이죠. 제가 보건대 삼성중공업은
한 단기적인 목표가 자체를 한 35,000원, 그 다음이 2차로 38,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지금 41,400원이신데 41,400원 욕심내지 마시고요. 38,000원에서 39,000원 사이 올라갔을 때 그때 정리를 하십시오. 그럼 네. 마이너스 한 6에서 7% 정도시니까 그때 정리를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중공업 살펴봐 드렸고요.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네네. 네,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김선 대표님. 네. 네, 지금 종목을 먼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전기술과 한진해운 들고 계신 거죠? 네네. 네, 한전기술부터 제가 좀 봐드릴게요. 자, 한전기술 매수가가 81,000원이시고요. 지금 오늘 거의 매수가까지 떨어졌네요. 자,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121선 라인에 지금 딱 걸려 있으면서 빠져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수급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오늘 굉장히 또 많은 물량을 던질 거예요. 분명히 좀 던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받아주는 거 굉장히 모습 안 좋거든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좀 지키셔야 될 라인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네. 8,000원 깨고 내려가면요. 전량 손절하십시오. 아셨죠? 8,000원입니다. 8,000원 깨면 절대 안 됩니다. 8,000원 지켜주시고요. 8만, 네네. 네, 8만 원이죠. 8만 원. 예. 8만 원 지켜주시고요. 절대적으로 이 라인 만약에 이 라인을 깨져버리게 된다면은 그 바로 아래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하락폭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럼 손해가 10% 더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까지만 딱 보세요. 내일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8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네. 꼭 좀 지켜주십시오. 좀 위험합니다. 자,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약간 조금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리스크 큰데 그나마 지금 반등을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전에 사셨나 봐요. 네네, 오래됐어요. 14,000원이시면은 이게 얼마나 되셨죠? 한 7, 8개월 된 7, 것 8개월 같습니다. 정도시니까 이때쯤 이제 사신 것 같고요. 자, 한진해운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작년 2011년 가격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2011년 때 가격이니까 11년 때 가격 이때랑 지금 이때 거의 지금 쌍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해서 반등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거의 이제 1년 반 만에 반등을 주기 시작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부터 해가지고 반등이 안 나온다. 다음 주부터 해서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심하게 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황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의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 쌍바닥 차트에서 반등 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가 다음 주 6월 달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은 다 나가고 있는데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외인들이 같이 들어와 주면서 개인들이 빨간불이잖아요. 이게 파란불로 바뀌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십시오. 파란불로 바뀐다. 파란불로 2, 3일 연속 바뀐다. 그러면은 한진해운은 다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음 주부터 해서 기관들 반등 주는지 체크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요거는 꼭 보유하십시오. 아직 팔아서는 안 될 그 차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조금 더 길게 보시고서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제가 한 9,000원 잡고요. 단기는 9,000원이고요. 그 다음 중기로 잡아드릴 가격은 12,000원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가격이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장기는 한 1년 정도 보시면은 목표가까지는 갈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조금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단기나 중기 정도 보시고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개인이 팔고 나가는 그런 파란색 숫자가 연달아서 며칠 나오면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만 보지 마시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보세요. 그게 나와준다면 그때 추가 매수 하십시오. 그때는 괜찮고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은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상담 못 받으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